3월 25일 금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네. 저도 뭐 보기와 다르게 보기에는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또 교회 갔다가 아침 수영하고 지금 출근해서 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유럽, 홍콩, 미국 다 휴장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오늘 왜 출근하냐, 그죠? 왜 주식시장 돌아가냐? 좀 쉬면 되지, 성금요일. 이럴 때는 또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아마 여기서 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뭐 쉬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식하는 투자자들은 쉬는 날보다가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날을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익에 관절하고 내가 기대를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라는 것보다는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우리가 마침표가 아니라 좀 쉼표를 주면서 돌아온 것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한번 보시고 또한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계획하시면 되니까 오늘 좀 쉼을 가지고 가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리고 뭐 아시아는 홍콩을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유럽도 안 열리고 미국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의 움직임은 좀 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가장 먼저 꼽을 거예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시장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안 움직인다라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과거에 그래 왔던 것을 지금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이 열리지 않고 유럽이 열리지 않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오늘 시장에 부정적인 것을 선반영되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휴장을 통해서 국내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고요.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아래에는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쪽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보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경제에 나가서 전문가들하고 또 이야기를 그 전에 나눠보고 하면은 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부터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어렵다.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종목 분석이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빨리 치고 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종목을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뜬금포가 많이 날라온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움직여버리고 흐름들이 나타나버리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인내심이라는 거 좀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시장이요. 떨어지고 난 뒤에 한번 흔들리고 난 뒤 인내심을 발휘함이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자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나중 되면요 제가 그럴 거예요. 지난번 3월 25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었죠. 지금은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라는 걸 드릴 겁니다. 그때 되면 이미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하고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나마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이 그냥 한계다 하는데 다음에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 시장, 전일 국내 시장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초반에 좀 하락을 했었고요. 중반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어제는 화학주들이 시장을 잡아줬다.
그나마 화학주에 외국인들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로서 지속적인 기타 법인 자사주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줬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또한 이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한번 떨어지다 반등이 나왔어요. 철강주나 이런 것도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증권주도 그래요. 거의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테스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정말 지지를 받는 자리인지 아닌지 테스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지지를 받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위치는 또한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삼성증권이나 LG전자나 이런 종목도 한번 보세요. 차트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요, 막판에 들어왔었어요. 선물은 장중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 장 막판에 들어왔다. 어제뿐만 아니었습니다. 엊그제도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 참 어려워요. 야, 이거 정말 외국인 강하네. 막판에 그렇게 뒷심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외국인들이 뭔가를 메이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못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리자라는 거. 참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외국인들은 막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야, 강하네. 선물에선 들어왔고 현물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 강하네라는 거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뭔가에 점을 찍기에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차이를 둔다 그러면 어제 외국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에서는 매수가 이제 안 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비차익에서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할지언정 기관들이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건데, 그만큼 수급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외국인들 수급의 힘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LG화학, 이러한 이제 화학주 쪽에서 좀 들어왔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그나마 어제 강하게 버텼는데 삼성전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요, 지난번에 뭐 한 2천억, 1,800억 이렇게 들어오더니 그 흐름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23일날 글로벌 이슈 뉴욕 증시 높아진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있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애초에 막고 가자. 야, 너네 계속 즐기지만 나중 되면 좋지 않을 수 있어. 그때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시간 지나다 보면 진짜 그런가? 그런가? 아, 정말 4월달이고 27일 그때 좀 되겠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금리 인상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될 거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네. 시장이 뭐 충격이 이제 최소화될 거야. 어차피 될 거 매도 먼저 맞았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뭐 불확실성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 나타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흐름들은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는 있는데, 만약 지표가 호조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적인 측면이 되겠고요. 그런 사실적인 측면은 금리 인상을 앞당기게 된다. 금리 인상을 앞당기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지고 신흥국들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자금이 엑소더스다 그래가지고 신흥국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이제 시장 우려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원달러의 환율 참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 4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의 매력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런 매력들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가 나온다라는 거,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겠죠. 왜? 가격의 매력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더 이상
가격적인 매력이 없어요. 그럼 차익 물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들 뭐 철강 중심으로 해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철강, 건설, 타이어, 화학 뭐 다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익이 나갈 수 있는 과정 가더라도 소화를 시키고 가야죠. 삼성전자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지속적인 펀드 환매 물량 어제 보면은 이제 투신권에서 매도 물량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도 계속 이제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환매 물량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자금들이 조금 뭐 이동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거. 외국인들은 아직 순매수지만 어느 정도 매수 힘이 약해졌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100km로 달립니다. 80km, 50km, 30km로 달려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왜? 내가 멈추려면 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후진을 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앞에 차가 막혀서 속도를 줄어들고 다시 또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앞에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후진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속도를 낮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앞에 좀 이제 꽉 막혀있기 때문에 멈추는 건지 저는 뭐 두 개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로서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면 뭐 돌아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주춤하다가 앞에서 다시 길이 터지면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의 흐름들에 따라서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상황만 본다 그러면 이미 돌아서도 벌써 돌아서야 됐죠.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유동성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피 0.46% 5일선 내려왔습니다. 이거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요? 그래 생각 안 해? 저만 그래 생각합니까? 5일선 내려왔더니 우리는 무슨 선을 봅니까? 5일선 내려왔더니 무슨 선을 봐요? 5일선 내려왔더니 무슨 선 봅니까? 21선 지지받겠지. 21선 내려오면은 네, 61선 뭐 61선 내려오면 121선 보고 뭐 어이하려고 그죠? 120일이면 2면 6개월인데 그냥 240일 볼래요? 네. 자, 5일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의 5일선입니까? 뭐 기준으로 5일선 아래 내려왔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아래로 내려왔다고. 종가 기준으로.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에 한 번은 내려왔다가 빨리 반등이 나와줬던 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 뒤에는 밑에서 여기서 치고 난 뒤부터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아래 내려온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종가. 네, 없었잖아. 어디 있었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어제 아래에 내려왔다는 거. 이건 머리 뜻하냐라는 거예요. 머리 뜻하냐. 상승의 흐름이 힘이 좀 약해졌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부딪힐 만한 자리에 부딪혔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5일선을 태우고 간다라는 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버리세요. 과감히. 더 이상 5일선 태우고 간다면 버리고 가더라도 여기서 비벼주고 가야 돼요. 잘해주면 여기에 뭐예요? 시간을 버려주는 자리. 정말 강하다 하면 이 자리 빨리 올려놓겠지만 빨리 올려놓으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빨리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잘 비벼줘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내려오면 21선이다. 추세 그래 다 돌려 세워줬다 하는데요. 아직도 보십시오. 121선을 위에 올라갔지만 21선 120선 아직 지금 못 갔어요. 앞에서 한번 보세요. 이때 분명히 121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121선 올라가고 21선 들어줬었어요. 21선이 여기서 충분히 잡아줬었다고. 그런데 며칠 있다 못 가고 여기서 꺾여버렸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안심하기 이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히 시장이요. 2000선 회복하고 돌아섰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알았다니 또.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차익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이 그나마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좀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나마 연기금이 네, 받쳐준다. 보수적인 애들이 왜 여기서 들어올까? 워낙 기관들은 물량이 나오니까 들어오나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뭐 한번 좀 잡아놓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지금 흐름들로 봤을 때는
아직 외국인들 여기서 준비가 덜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기서 계속 끌어당겨. 안 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내 돈 갖고 죽어야지. 야, 너 죽으면 안 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끌어당겼다가 여기서 조금 더 메이드 해가지고 빵. 네, 너무 부정적 이야기 하나요. 네. 그리고 딱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빵. 긍정적이죠, 그러면. 네. 코스피 특징주를 보시면은 대우조선 13년, 14년 이조원 손실 재무제표에 미반영되었다. 신뢰성을 어마어마하게 잃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나라 조선 어둡습니다. 맞죠? 자, 1차적으로 뭐 때문에 어두워요? 글로벌의 경기 둔화입니다. 둔하잖아. 기름 가격 떨어지고 유럽 안 되고 수주 없고 수주가 있어야 되지.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죠? 건조를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인계가 되기 전이라는 거잖아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고 또 중국 치고 올라왔죠. 이번에 일본한테도 자리 하나 빼앗겼대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삼성 SDI 네 1% 중국 대형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 지급 재개 예정이다. 근데 탄력이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LG화학은 어제는 탄력이 괜찮았었습니다. LG화학은 LG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LG 관련주 보려면 그냥 LG화학 보세요. LG화학, LG 생활건강 네. 아니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한진해운 자산 및 자사주 매각 한진도 최근 뭐 한진칼 뭐 아니면은 대한항공 이렇게는 흐름들이 괜찮았었어요. 비행기 항공주들 나름 괜찮았었는데 어제 뭐 한진해운 같은 자산 및 자사주 매각 유동성 확보 방안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도 공작 기계를 매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정상에 돌아가려고 하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거를 부분 매각을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상황이고 회원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괜찮고 나쁘지 않으면 왜 굳이 매각을 하고 팔아치우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르게 본다 그러면 아 정말 좀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 이거 흐름에 변화가 왔구나. 좀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았다가는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구나.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MK 트렌드 NBA입니다. 참 많이 올라왔었죠. MK 트렌드 FNF. 네, FNF는 MLB 디스커버리. NBA는 옷이 비싸요. 네. 은근히 비쌉니다. 의류사업 독점을 실적 얘네들의 기대감은요 중국밖에 없어요. 네 제가 분석해 놓은 것도 다 중국이었습니다. 실적이 이번에는 조금 부진했었어요. 지난해 그 전보다는 좀 부진했었죠. 왜냐하면 그 전 기대감 때문에 워낙에 잘 갔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금 이제 회복된다라는 거 독점은 실적 성장 기대다라는 게 그런 이러한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콘텐츠 규제가 강화가 되고 중국이 올해 6.5%에서 7%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구간 설정을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규모적인 성장은 없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수는 뭐 나름 그래 괜찮을 거라는 거 초점 둔다라는 거 왜 중국의 이제 전체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번 시진핑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 예전에 모습과 지금의 중국의 국민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거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의 격차는 기술의 격차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이 우리를 앞서간다 하는데 다른 부분 우리는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뭐 1년이다 몇 개월이다 그러는데 에이 그거밖에 안 돼 하는데 기술의 격차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수준의 격차를 본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아직까지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들이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NBA 의류나 내수적이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동동구림은 계속 찍어 바르고 하겠지만 우려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돈 되고 또 괜찮은 거를 중국이 왜 해외 기업한테 놔두겠냐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뭐랄까 이게 일본 말로 하면은 당구고 칠 때 이야기하면은 개인세인데
뭐죠? 견제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조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쌍용양의 최대주주 한행 컴퍼니 변경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 네, 한창 시멘트 이러한 관련 지수도 잘 갔었었죠. 한 2년 됐었죠. 그때 한창 이제 괜찮아진다고 했을 때 다 내려왔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0.45% 역시나 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이전 지지라인 테스트 한번 똑같이 줄 거예요. 자, 시가총 상위 종목들 네, 세트는 좀 약세고요. 전체적인 좀 부진한 모습들 네, 보여줬었습니다. 하락한 종목도 훨씬 더 많았었고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왔었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차익 물량 좀 많이 나는데 OLED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기간의 차익 물량, 기간의 환매 물량, 그리고 또 두 번째 AP 시스템이 2대 주주였던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SMD가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AP 시스템 잘 가다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데 다시 한번 반등 나왔어요. 그래도 앞으로의 매출이나 이런 것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반등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테스트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다 테스트하네요. 네,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코스닥 특징주 지금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코 빅텍 방산주 해가지고 이건 뭐랄까 액션이다. 총선을 앞두고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박 대통령의 뭐 그런 이야기는 나돌고 있습니다. 시트리 치매 치료제 출시로 매출 향상 기대. 치매의 치료제, 완벽한 치료제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어마어마합니다. 잉크테크 FP12 플렉서블,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2분기 양산 시작으로 제품 판로 확대 기대. CMG 제약입니다. 얘는 차 바이오 차 그룹이고요. 조현병 치료제 필름용 복제약 미국 임상 일상 완료예요. 여기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이러한 제약이나 아니 바이오주들의 최대 강점은 뭐냐면 기대를 많이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상, 2상, 3상 네, 결과 발표 네, 그리고 발매된다라는 거. 동성화인텍 오랜만이네요.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 과거에 참 잘 갔었어. 얘네들 본행제입니다. 본행제. 어디 본행제예요? 바로 조선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조선의 업황이 어려지면서 당연히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300억 규모 미국 발전소 공사 참여 사업 확장 기대감에 네, 강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또 있었던 거는 뭐 어제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 일본, 미국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 뭐 지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 걸렸었던 이제 남성의 배우자는 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댓글들 한번 보셨습니까? 네,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걸리지. 지카 바이러스 안 걸릴 거야라고 해서 네,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이거는요 이슈가 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걸렸다 했는데 한번 떴다가 지금 안 가죠. 안 가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안 가. 끝났어, 끝났어. 벌써 재료의 노출이야, 재료의 노출. 기대감은 같지. 별거 없지 않아. 끝이다 생각하죠. 네,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분명할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생각과 다르게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 또 하나도 있어요. 지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 걸렸다면서 이거 막 이슈가 되고요. 막 기사가 나오고 하면서 최대 수혜주로 봤던 건 누군지 압니까? 저는 정치권입니다. 네, 유승민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가고 뭐 문제가 많잖아요. 막 총선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 어디로 가요? 네, 저기 지카 바이러스로 간 거야. 네, 그냥 저의 여담입니다. 네, 귀담아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유승민 관련주 대신정보통신 뭐 서한해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유승민 관련주 다 분석해놓고 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또 그러한 이벤트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우 산업지수 어제 플러스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네, 아쉬운지 뒷심을 발휘를 해주네요. 마지막에 하락폭을 만회를 했고요. 금리 인상 멀지 않았다라는 거, 뭐 4월이나 6월이나 그게 그건데 두 달 동안 얼마나 뭐 더 시장에서 회복이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먼저 이야기 꺼내기 싫어합니다. 유럽 증시 어제 좀 많이 그래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자, 우리나라 오늘 시장 포인트 외국인의 지속되는 매수, 네, 지속되는 매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간 차익의 강도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는데 그나마 연기금 좀 받쳐준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고요. 현실적인 생각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서 현실적 정말 이게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 지금 수없이 고민합니다. 저도 오늘 헤엄치면서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아 시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갔다 오면은 아 그래 아닐 거야 하고 또 한 번 더 갔다 오면 그 자꾸 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 이제 못 가나 하다가 아 이번 좀 다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이 생각인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VIP 회원님들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케어를 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항상 마냥 갈 수만 없고 항상 좋을 수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죠? 자, 실질적인 실적 호전 종목별 접근입니다. 이게 이어서 보시면 되겠고 시세 흐름의 장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요. 자금이 한쪽에 못 쏠려갑니다. 한쪽에 갔다가 빠졌다 다른 데 가고 합니다. 뒷심의 힘은 언제까지? 이거 외국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언제까지 뒷심의 힘을 발휘할 거냐? 뒷심 강해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더 올려놓고 위에서 떨어뜨리면 더 파워가 강하게 해가지고 떨어질 거냐? 그겁니다. 네, 물량을 얼마만큼 더 쥐어 잡아가지고 한번 놓아버릴 거냐? 네, 압력을 쫙 쐈다가 마지막에 터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것은 반대로 지금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뒤로 이어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형주랑 지금 소형주 흐름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